예, 안녕하세요. 홍사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9일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우분들이 요새 워낙에 좀 이렇게 시장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앞서 한두 가지 말씀 꼭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를 멘토들한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앞서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부터 항상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단타를 할 수 있고요. 단타, 스윙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뭐 짧게는 2, 3일에서 뭐 한 달 사이에 가져가면서 특정 수익을 얻는, 그리고 장기 투자가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는 늘 말씀드렸을 때 인베스터죠. 왜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뭐 차트나 이런 거 사실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으니까 이제 제 차례를 장기 투자에도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트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트적인 관점과 장기 투자 인베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근데 성장주에 그 기업 분석을 대입하면 사실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성장주에 대한 전통적인 그 지표를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테슬라 같은 종목은 절대 투자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시장에 화제가 되는 게, 얘는 올라가도 화제가 되고 내려가도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혁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애플하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있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뭐 애플의 성장, 이런 거하고 또 얘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가장 선두에 서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긍정적인 진영과 비관적인 진영이 첨예하게 갈리는 그걸 나타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현재 굉장히 아크 인베스트먼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고,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다시 이제 맹렬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 입장에서도 이유 없는 하락에 대한 분석을 단순 기업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상에서 뭐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약간 차트를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인베스터의 관점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장기 투자예요. 여러분들 뭐 주식으로 우리 학우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심플잖아. 딜라이 선생님이나 JJ 리더 선생님이나 하물며 나 같은 사람에 비해 월등히 공부를 비슷하게나마 아니면 월등하게나마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아니면은 취향 뭐라든지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강점이 나는 저 사람들만큼 노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수들은 항상 얘기하죠. 노력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냐. 근데 나는 주식 투자 하고 싶습니다. 그럼 노력 없이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이 능력은 일반 사람에 비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 자기 객관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높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아 그래 저거는 정말 잘하고 있고 저거는 정말 병신 같은 짓이야. 막 이런 거를 스스로 그 남이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스타일을 항상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이제 리더 선생님이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항상 가져보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인 게 보통 다른 분들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 맡기고 하라고 하질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현재 세태에 맞지도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난 주식 투자가 무섭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자에 너무 손을 떼는 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투자라는 세계에 자산 증식의 그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도 요즘 잘하는 사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 보시라고 잘하는 기관 투자자들 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자신의 투자금을 맡겨 보시라고 오히려 요즘 펀드에서 환매가 나오면서 막 뺏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요즘 들어서 작년에는 못했죠. 작년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에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들보다는 기관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특정 기관, 잘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마냥 막 냈다 파는 이상한 기관들 말고 정말 잘하는 기관들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금투라든지 뭐 박세익 전무의 뭐 인피니티 투자자문 뭐 이런데 그러니까 시장보다 월등하게 수익을 잘 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요즘이 장이 좋다 보니까 1년에 30% 수익률 이런 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런 내가 노력을 안 하고도 저 기관을 내 안목을 믿었다는 노력 하나만으로도 1년에 30% 수익은 미친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적금 드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적금 드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적금보다 더 확실한 수익이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래요. 근데 제가 막 설명을 막 하면은 안 믿어요. 일단 안 믿고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있다. 하다못해 기관한테 맡겨도 지금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1년에 20-30%까지 수익을 낸다 저 사람들 지금. 근데 안 믿어요. 직접 찾아보면 좋겠는데 찾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관심도 안 두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적금이나 들라고 하고 적금 들어서 뭐 30년 뒤에도 1% 안 되는 수익 가지고 나는 왜 그때 안 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은 뭐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우님들은 이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들어온 거고 이제 리스크 관점도 점점 배워 나가는 거지만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자기 객관화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생각을 너무 지금 서두를 너무 오래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끔씩 유료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유료방입니다. 여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 채널에서 뭐 얘기했다고 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방장 여기 있는 분하고 전혀 관계가 1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미친놈인 게 상대방 입장에서 100%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한 4달, 5달 가까이 있었는데 이분이 뉴스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선행 매매, 그러니까 뉴스가 빨리 떴을 때 그걸 빨리 진입해서 이렇게 유료 픽을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매일 날려주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치주라는 여기도 있잖아요. 가치주 입장에서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에서 들고 갈 만하다 이런 내용들도 유료픽에서 날려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는 나 언젠간 제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언젠간 제 스스로 이분도 막 어느 순간 막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100% 의존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때 가서 잘 안 되면 욕하고 탈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남을 욕하기 싫거든요. 이거 다 선택은 제가 한 건데 그럼 내 이 유료방 선택도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공부할 자신은 없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유료픽이 나왔을 때 짧게 매매할 수 있으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고수들의 내가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 이제 고수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겠죠. 고수들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시장이 오래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상당 시간 소액으로 검증해서 연습 매매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실전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고수들은 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라 그럽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그냥 나중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100% 이해는 다 안 되는데 왜 뭐라 그럴까? 매매 한 가지만 하라 그럽니다. 이제 슬슬 이건 내용 전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오래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자전거 이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격투 게이머이다 보니까 여기도 갖다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기를 철저하게 갖추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스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을 정확하게 몸에 확실히 개념을 익힌 겁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다시 해보면 잠깐은 버벅일 수 있어도 이게 몸이 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기억이 나요. 솔직히 자전거 다시 타시면 처음 한번 타신 분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타도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잠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휘청휘청할 수 있어도 금방 밸런스 찾고 타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도 이 신문선 선수 해설위원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일반인 두 사람을 가지고 막 드리블을 막 마르세유 유턴 막 하면서 엄청나게 유연하게 하면서 일반인 두 명을 막 따돌리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근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올해는 못하고. 근데 그런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격투 게임에 대해서 빗대는데 제가 지금 격투 게임 이런 걸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레버를 안 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2, 3년 됐어요. 근데도 지금 당장 해보면 바로 콤보라든지 제가 주로 쓰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한 1, 2분 안에 다시 생각나고 물론 버벅입니다. 순간 뭐였지 막 이러면서 버벅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반복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기본적인 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정말 적용이 됩니다. 정말 적용이 돼요. 제가 요즘 사이클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는데 이제 본편으로 좀 관심 종목에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인상적인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동국 RNS가 뉴스가 장중에 떴어요. 뉴스가 이제 떴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호주 히토류 이런 거 관련으로 이렇게 관련돼서 나왔단 얘기예요. 그럼 얘가 히토류 관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무슨 종목인지 모르는 거죠. 왜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한가까지 닿았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다뤘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게 강하게 갔을 때 맞다, 이 종목이 히토리였지, 오늘 얘가 대장주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웅진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물론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온 거. 근데 알고 있었다면 애니능률 오늘 저 애니능률은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 애니능률은 좀 그 진입을 해봐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윤석열이 내일 내년에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맞다 얘가 그때 대장주 하면서 강하게 갔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때 얘는 끼가 좋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이게 경험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공부가 된 내용이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몸에 체감이 돼요. 그럼 체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고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얘는 끼가 정말 좋은 종목이다. 얘 미친 종목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고수들이 하는 얘기 이런 구간이 있었으니까. 이런 미친 상승을 주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종목의 끼가 좋고 이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 거래대금 막 4천억, 5천억 막 6천억 터지면서 미친듯이 날아가니까 와, 이 종목 미쳤다. 여기서 봐서는 이렇게만 보면 엄청 간 거잖아요. 이미 올라가고 2연상 가까이 가고 이렇게 쭉 랠리하다가 3연상 가까이 가고 그런데 지나면 거기가 저점이고 쭉 갔더니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쭉 올라가다가 와 이제 떨어질 것 같았는데 또 가고 또 강한 종목 또 나오고 떨어질 것 같다 또 올라가고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던 놈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신풍제약이 무슨 일을 벌리면 우리 우리 코로나 세대 때의 주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 같은 종목은 이제 쳐다보겠죠. 얘 한 번 갈 때 크게 간다. 박셀바이오 한 번 갈 때 크게 간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때 이 현대바이오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간접적으로 고수들이 정말 좋다 그러는데 과거의 경험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타입이고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죽을 종목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갔죠. 여기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여기가 2차 파동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죠. 여기가 2차 파동이다. 이 구간은 없는 구간이고 여기가 1차 파동이고 여기가 2차 파동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가 1차 파동이고 여기는 없는 구간이고 여기가 2차 파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얘는 강하게 갈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여기가 역사적인 저점인 거 마냥 3차 파동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죠.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 종목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얘는 이 미친 종목이라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얘는 이제 높은 구간이라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종목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셈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보는 뒷셈조차도 이 종목은 10만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심플자도 여전히 맨날 조금이라도 얘가 반등을 주면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매할 그거죠. 매수 타점인 거죠.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손절을 어디서 잡냐의 문제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잡냐의 문제지 이 종목은 이제 강하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은 엄청나게 갈 거야. 그럼 비중을 더 실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홀딩을 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만 해도 홀딩을 이렇게 가져가면 지금 100%가 넘잖아요. 지금 188% 이러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오래 살아남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본기를 갖추고 아이가 자기 자전거 불러다 재워달라 그래가지고요.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 오래 살아남으려면 실전으로 검증을 하라고 하고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려면은 자신 있는 매매 한 가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근거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자, 이 말 꼭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폼은 일시적일 수익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이건 뭐라고 할까요? 성공하는 투자는 영원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명신산업 때문입니다. 동구 RNS도 있지만 자, 이 종목은 히토리 관련이라고 하는데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2차 파동이 이제 나온 상황인데 이때 뭔가 공부가 돼 있었으면 이 상한가 갔을 때 돼 있었으면 지금 2차 파동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면서 이게 2차 파동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해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을 몰랐기도 하고 저는 히토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유니온이나 이런 종목만 알고 있었죠. 근데 뭐 시장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유니온 같은 종목이 이제 그 좀 쉬어가는 그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야, 지금 보면 유니온 윗꼬리가 미쳤네요. 이 종목은 동구 RNS를 페이크를 주고 유니온이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제가 봤는 차트 관점에서는 대장주를 얘가 뺏길 것 같진 않아요. 요 매물대를 흡수한다고 여전히 이제 요런 작업을 계속 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캔코아 아시죠? 캔코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명신산업 때문인데요. 명신산업. 지금 명신산업에 저도 이제 명신산업이 계속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톡방에도 이제 우리 학우님들도 많이 물려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주구장창 계속 좋다고 했던 그 근거들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일단 재료가 좋잖아요. 테슬라 핫스탬핑 공법이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는 거고 신규 상장 수치고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상승장의 추세니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동을 만들어 갔을 때 연장 파동이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오면서 점점 계속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반등을 줬을 때 여기서도 저는 약간 제가 차트적인 관점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실수란 부분이 있었던 거기도 하죠. 여기서도 이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겠거니 이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하나기술은 이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틀린 종목 중에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틀렸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제가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틀려도 피해액이 10종목에서 수익을 봤던 거에 최소 절반 이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관점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부분이라 뭐 이런 때 진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책임을 끝까지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 관점보다 저는 이제 틀렸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역별 추세에서 전혀 돌려나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걸 저는 근데 기업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의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대1 컨택으로 지금 그 어떤 부분을 있어서 계속 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보기 좋은 거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점이 너무 보기가 좋고요. 이런 점이 이제 자료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들을 막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명신산업에 대한 뭐 이런 자료들. 근데 보니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3월 7일 날부터 풀린다 해요. 그러니까 3월 7일이 어제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겠죠. 근데 사실상 보니까 그 물량이 대략 2,20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2,200만 주인데 저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거저거 검색을 해봤는데 자 여기선 6월 7일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을 더 찾아보면 뭐 3월 7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뭐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여기 이분이 좀 저길 잘하셨어요. 되게 그 종목 분석을 잘하셨는데 요 관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 투자한 건가요? 끝인가요? 왜냐면 현대차에도 보니까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더라고요. 현대차 최대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하고 최대 이유인 이유가 이 현대차 사장 출신이
창업한 회사가 MS 오토텍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그 특정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그 핫스탬핑 공법으로 그 샤시라든지 뭐 강판을 주로 맞는 방식이고, 핫스탬핑 공법은 요거 계속 그 저걸 해야 되는데, 이 현대제철도 뭐 개발하는데 악재인가 이런 부분이 관점들이 다 있어요. 분석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마지막 보호해소 해체에 영향은 있을까? 자, 이 부분입니다. 요걸 저 영상 한번 봐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개파까지 크게 떨어지고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지? 하고 봤는데 그냥 보니까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쭉 나갔어요. 쭉 그냥 한 방에 다 털었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은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100% 이상의 수익을 당연히 챙겨야죠. 1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보호예수에 대한 이런 신규 상장주들 보호예수가 최대 리스크인 것 같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다. 뭐 알체라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모바일도 보니까 그 3월 2일날 풀렸더라고요. 포인트 모바일도. 그럼 3월 1일날 포인트 모바일 어떻게 됐지? 찾아볼까? 자, 포인트 모바일이 3월 2일날 풀렸습니다. 자, 이때 풀렸어요. 이때. 그랬더니 이렇게 그 개팍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3월 2일날, 3월 3일날 본격적으로 다 풀렸네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다 나갔어요. 왜냐면 얘도 저점 대비 수익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여기가 공모가라고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수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관은 나가죠. 당연히. 그리고 나 저점 잡았을 때 들어오든가. 이 내용을 저도 몰랐죠. 근데 이 내용을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제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공부가 안 된 부분인데, 전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 하잖아요. 제로 관점도 물론 파악을 하지만, 근데 고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가 본능적으로 있으니까 신규 상장 좀 조심하라, 이 정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했다 보니까 명신산업이 오늘 떨어지고 나서 이제서야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매수하라는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죠. 저는 이때부터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몰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개파락을 맞고 이렇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대신에 제가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쯤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서 29,050원의 주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체결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높게 봤어요. 한 3만원 좀 안 되게 팔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29,950원 정도나 29,900원에 팔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분봉상을 봤을 때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29,650원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리스크 관점에서 여기서 샀던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종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이 약간 수익이니까. 근데 다시 반등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만 안 했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시초가에서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아침에 짧게 보고, 초보자시니까 대응을 못할 것 같다. 이게 빠르게 지금 6분 안에 이런 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사라고 하려다가 3% 정도 수익이 있었네요. 근데 이런 걸 초보자분한테 하라고 하긴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냥 지켜봤어요. 저 장중에 이제 좀 지켜봤는데 끝까지 흘러내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사야 되냐고. 추가로 더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할로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도 사긴 사되 다 때려박으시 마시라. 더 떨어질 수 있다, 분명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정말 긍정적이시고 남의 말을 좀 잘 들으시는데,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많이 잘 들으면은 안 좋은 결과도 있긴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관점을 가지고 종가에만 종가에 대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비중을 더 태우셨어요. 여기서 반등을 좀 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차트를 봤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매도를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짧게 가져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차 매도, 2차 매도 구간을 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좀 이렇게 챙기면 당장의 수익은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평단이 떨어지거든요. 평단이 지금 떨어져 지금 32,000원까지 지금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판 거 가지고 여기서 일단 팔았잖아요. 사서 평단이 내려왔던 부분을 여기서 반등을 요만큼 줬을 때, 여기서 요만큼 줬을 때 일단 판다고 치면은 그 다시 내려오면 그 부분에 그 손실이 잡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손실 잡혀요. 한 대략 8, 9% 잡히겠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되게 뼈가 아파요. 뼈가 아픈데 대신에 저한테 현금이 생겼잖아요.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요런 구간이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평단은 막 이런 부분까지 맞춰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반등을 줬을 때 내가 평단이 아직도 원래 같으면 여기에 있었는데 그 이렇게 두세 번의 작업을 통해서 평단 여기까지 맞추고 비중은 그대로고, 손실은 있었지만 비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만 올라가도 19%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봤던 구간에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그 수익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대로 비중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다 쳐도 아직까지도 여기가 마이너스 8% 9%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희망 고문을 계속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21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간에 한 방에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선. 당장 5일선 저항에 맞을 확률도 높고 21선 저항에 맞을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 보면 시간만 날리고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평단을 계속 줄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놨으면 5일선만 와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본절을 해서 탈출을 할 건지, 여기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주구장창 내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똑같은 비중으로 흘러내릴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내가 가진 평단을 계속 쭉쭉쭉 낮춰가지고 이런 비중, 동일한 비중으로 이런 구간에 올 수 있으면 정말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는 게 있죠. 신규 상장주는 절대 보호예수 물량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느끼고, 신규 상장주에서 내용을 다룰 때는 처음에는 상관없죠. 처음에 이런 구간에 1개월 이 정도까지는 절대 보호예수가 안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3개월, 6개월 지나면 6월 7일 날 또 보호예수가 엄청 풀려요. 보니까 보호예수가 6개월 뒤에 다 풀립니다. 다 전부 다. 근데 지금 거의 기간권 거의 다 나갔고 이제 대주주격 그런 것들이 있는데 6월 7일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그럼 기업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은 또 좋은 점은 기간이 패시브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코스피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 지금 1조잖아요. 그러면 연기금 상태에서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연기금이 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파는 추세지만. 그래서 뭐 요만큼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명신산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등이 있을 구간이라고 생각을 들고 종가에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구간에 오면은 그 전날 고점 요런 데 오면 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산 물량만큼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밀착 마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전략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걸 말도 안 되는 물량으로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게 딜타점도 매매도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45% 50% 해가지고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이 하락 구간에 대응할 수가 없었잖아요. 비중을 막 풀로 실었으면은 마이너스 29%인데 벌써 여기서도. 그래서 저도 조금 가끔씩 이렇게 제가 막 무조건적으로 막 좀 강하게 얘기하는 어조가 있지만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동구 RNS 이런 것들은 공부했으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관심 종목을 다룰 때 지금 보시면은 우리 풍하고 톡방에 보면 오늘 수익이 좀 제대로 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막 보면 좀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한빛소프트 가지고 80% 이렇게 나신 분이 있어요. 그럼 80%가 날라면은 한빛소프트를 어디서부터 들고 왔을까요? 80%라고 해볼까요? 한 대략 이쯤이네요. 대략 이쯤. 이쯤부터 이제 짧게 들고 오셨으면 뭐 이 정도고, 오래 들고 오셨으면 여기나 뭐 이런 데겠죠. 오래 들고 오셨으면. 어디서 들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관점이 좋아가지고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오신 건데 끝까지 들고 오셔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걸 보고 요 봉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분봉상의 이 봉을 보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보고 자, 이제 잘 버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수익이 있을 때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좀 더 봤어요. 차트를 봤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금도 그리고 일봉상의 대금도 약하다는 걸 봤고, 그래서 이거 고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급등이고 조금씩 챙기기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씩 이제 뭐 그걸 하더라고요. 자, 조금씩 챙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하셨을 것 같고, 자, 관심 종목인데 자꾸 복귀하듯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 자, 두올 같은 경우에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시초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뭐 2.33%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자, 보통 이제 시초가에서 얼추 매수, 이게 제가 시초가에서 대응해도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 대응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고점까지 한 이 정도? 여전히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시외에서도 좀 더 떨어졌고, 그러면 심플자 영상에 보고 고점 대비 여기 매수가 대비 5% 떨어지면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3%부터 챙겨가고 3%부터 이제 챙겨 나가시고, 이제 뭐 좀 기대 수익률이 높다 생각하면 한 10%까지 챙기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고 할 때는 그렇게 매매하시고,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1차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 두홀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고 이 찹쌀떡 2개 패턴 후에 고가놀이 패턴 후에 이런 봉이 나오는지 꼭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도 틀렸다고 시인하고 이렇게 예외적인 종목들도 있을 수 있군요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배우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경험적인 상황이 있어서 높은 확률로 이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100%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갑자기 이 두 홀 뭐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심플자가 100% 이게 고수들이 100%라고 항상 강조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차트도 좋아 보이고 기업의 분석을 해봤을 때 좋아 보이는데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현대차에서 뭐 얘랑은 그 계약 안 하고 다른 회사랑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금리가 미친 듯이 막 3%까지 갑자기 올라가지고 막 시장 붕괴되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이런 제가 통계냈던 방식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놈이 말하는 관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학습하는 차원에서 소액으로만 넣으신 다음에 이렇구나, 저래서 그 얘기한 거구나, 그럼 복습을 다시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동양 스택은 뭐 어쨌든 시간에서 이제 상승을 꽤 줬습니다. 줬어요. 얘는 이제 맞춰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21선 지지하고 지금 시간에서 일단 올랐는데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동양 스택은 시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올랐고, 유니온은 여전히 대장주의 관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상황이라, 얘는 지금 5일선을 깨고 지금 첫 번째 돌파가 나왔고, 지금 깨고 다시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이 5일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오면 반대로 21선 지지하는 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21선 깨졌을 땐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21선 깨진 첫 자리는 진짜 맥점이에요. 잘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기 누구야, 딜쌤이 요번에 오늘 올린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21선 깨진 첫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이트론 가지고 얘기하죠. 이트론 가지고, 자, 이트론은 넘어가 볼게요. 저도 이때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사야 된다 얘기한 게 저도 배운 게 있고, 심플자가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심플자 영상, 오늘 복귀 영상 꼭 보세요. 여기 이트론 영상, 이트론 부분이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트론 부분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진짜 부지런해. 영상 몇 개나 올려. 저도 좀 이렇게 나중 가서 그 육아에 좀 자유로워지면은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좀 저거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넘어. 여기 보면 이트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있어요. 여기 요 매매를 하겠다 어쩌다. 근데 여기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요 봉에 21선 깨졌던 이 봉에서 저는 이런 데서 매수합니다. 매매합니다. 이 관점이 저기 누구야, 딜라이 선생님하고 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이 21선 깨졌을 때 남들 다 죽어나갈 때 이게 정말 기회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5일선 처음 깨질 때, 5일선 처음 깨질 때, 21선 처음 깨질 때, 이때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시초가 베팅, 21선 깨질 때 종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 이걸 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음봉 매수를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이유고, 물론 이렇게 강하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미친 거지, 솔직히.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지 말라고, 매매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거죠. 자, 정말 여기 축하드리는 겁니다. 무슨 종목이죠, 정말. 축하한 거죠.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니까.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손절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거고, 지금 딜쌤 같은 경우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강한 종목으로 이제, 왜냐면 그런 관점이 있었겠죠. 돌파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대금 가지고, 그리고 재료도 아직도 러시아 계속 터트리고 있고, 시장에 대장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만 얘가 뭔가 움찔움찔하면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트로는 여전히 쳐다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좀 더 강하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런 종목들이 출현하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 더 높게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이 이 딜타점 요 구간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정말 너무도 강한 모습, 진짜. 거기다 딱 여기 갭도 완벽하게 지켜줬네요. 진짜 근거가 많잖아요. 21선 처음 깨지는 자리, 갭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간 자리, 갭을 완벽하게 지지했죠. 여기 갭 구간. 자, 이런 근거를 차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현재 퓨처스를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강한 종목 맞습니다. 강한 종목이 맞아요.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갭이 없어요.
갭이 없다는 점은 반반이에요. 반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응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대응하고 싶으시면 일단 종가상으로 요 아래 꼬리 여기 있죠. 여기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깨지면. 종가상으로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여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여기 구간에 손실분을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구간에 잡을 수가 더 낮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하되 깨지면 올라가면 대응 안 합니다. 올라가면 대응 안 해요. 적어도 여기 상한가 종가 4,950원 이 정도에서만 대응을 하지 4,950원 정도 5, 60원 여기서만 시초가에 매수를 하지 그 매수해서 뭐 약간의 시세 뭐 이만큼 뭐 한 3%, 4% 뭐 이 정도만 즐기는 거지 바로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면 더 좋잖아요. 눌림목에서. 그래서 강한 종목은 맞는데 애매하다. 여기 약간 올랐네요. 시에서.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1%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한 요 정도까지는 대응하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짧게 챙기시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죽고 이게 바로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가는 건 분할 매도로 접근해서 그 남은 물량 가지고 바로 가는 걸 즐기시는 거지 절대 이거를 바로 간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고 다날은 어쨌든 좋은 모습입니다. 저 다날은 여전히 좋은 모습에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저기 페이코인하고 페이코인 추세가 안 무너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페이코인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전되면 요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3,000원 정도 이상? 아니면 적어도 2,270원? 이 수익률이 그러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페이코인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페이코인은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좀 소액으로.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결과적으로는 자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돈 있으면 비트코인 진작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500원 무너지는 부분부터는 좀 담았을 것 같은데 뭐 그건 각설하고 비트코인 추세가 다시 6천만 원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날은 믿고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뉴스를 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위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요. HMM은 추세가 여전히 괜찮아서 잘 만들어 나가는 거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파워로직스는 하단부에 왔어요. 그냥 뭐 하단부에 왔으면 그냥 매수하는 거죠. 하단부에 확실히 왔으니까 매수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얘는 뭐 언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가긴 갈 것 같은데 성호전자하고 같이 고구마 종목이죠. 확실한데 고구마예요. 왜 이러지? 아쉽고 플리토 오늘 사실 여기 종가 이렇게 200이선 오는 거 보고 전 여기서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기 뒷쌤이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좀 기다리라는 이 영상이 있어요. 플리토 영상 좀 딜러 선생님 플리토 영상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 영상 다시 참고하시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만들어 나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라고 했네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사라고 했네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꽤 좋았겠죠. 여기서 샀으면 거의 10% 이상. 저는 사실 제가 돈 있었으면 전 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런 걸 처음 보다 보니까 만들어 가서 다시 자한이 있었잖아요. 자한이 이렇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말을 못했는데 뒷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외 시세를 즐길 수 있었겠죠. 플리토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한빛소프트가 대장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이제 놔주셔야 돼요. 일단 놔주고 눌림목을 다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이러면 여기서 이런 매물이 나왔다는 거니까 다시 이런 저항 구간 이런까지 최소 내려온다고 보고 아니면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근데 대세 테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고 이격도 너무 벌어졌으니까 따라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엔게임 같은 거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는 놈들 이런 놈이 더 좋다고 생각돼요. 왜 초보자가 하기엔. 근데 내가 급등주 잡을 자신 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내가 해서 수익을 볼 자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제 말 듣지 말고 난 가능성 있다. 이 높은 구간에서도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그러면 하셔도 돼요.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말리진 않아요. 저도 할 땐 하거든요. 저는 이런 구간을 좋아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안 내려오면 동방 얘기했잖아요. 동방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너무 높다. 기다리자. 저 이거 너무 강한 종목이라 이 35% 구간에서 사야 된다. 근데 제가 그 피보나치 첫 번째 파동인 26점 몇 그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피보나치 첫 번째 그 수열 파동인 26% 정도 되거든요. 이때 파동을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근데 심플자는 이때부터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기를 못하지만 다른 분들 영상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지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얘 매수 타점이에요.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간 추세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물린다 하더라도 밑에서 좀 분할로 담아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전고점들 다 넘어서 위로 올라간다 생각됩니다.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비덴트는 잘 모르겠고 캔코아가 지금 좋아요. 이건 사야 돼요. 이건 바로 사야 됩니다. 이건 쫄지 마시고 여기 사고 이 객구간 내려오면 객구간에서 또 사고 아니면은 내가 보수적이다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매수 대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요 전고점들 14,600원 이 정도는 매수 대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LP 이성도 똑같아요. 추세가 지금 21선 깼죠. 이런 데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분할로 높은 구간이지만 이런 데서는 사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거래대금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요. 인터파크도 지금 추세가 만들어가고 있고 21선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높은 구간이지만 소액으로라도 얘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되고요. 넵툰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언제 할라나? 저는 구형테크는 이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이제 못한다니까요. 제가 배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하지 마라. 근데 강해요. 종목이 강합니다. 이거 시장의 대장주라는 거예요. 구형테크가 대장주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슈가 없는데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오늘 막 16% 주더라고요. 아니 이런 씨발 미친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준다고? 오늘 윤석열하고 메타버스랑 또 하나 저기 누구야 히토리오 이 세 개가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강하다. 하지만 가라 이래야죠. 근데 반대로 이런 강한 종목이 내려오면 삽니다. 내려오면 사요. 왜냐하면 이런 강한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을 거의 100% 주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로지시스 저 덱분에 보셨다는 분이 있으신데, 수익을 보셨다는 분이 있으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단기과열 그 매매에 대한 그걸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이 수익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요런 구간까지 수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어디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런 근처에서 매수하셨으면 요런 구간에 수익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 봅니다. 로지시스가 아직 끝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기타 법인 장난치고 있죠.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한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한네트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이 나왔었는데 저는 로지시스랑 KCS 이 두 종목이 괜찮다고 봅니다. KCS 이 두 종목. 근데 얘가 문제점은 좀 대금이 너무 안 터졌어요. 그래도 강한 종목이네요. 그리고 이 종목 놓쳤네. 자, 늘 말씀드렸지만 아니구나. 이거 갭상승해서 했으니까 안 했겠네요. 상업량 대폭8권. 어쨌든 개구간 깨고 내려온 거는 아쉽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후발주자다 보니까 대장주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로지시스 아니면 한네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한네트는 이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양봉이 나왔죠. 짧지만
한네트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한네트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트가스가 더 좋다고 얘기했던 거고. 로지스 똑같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자, 어쨌건 디지털 이쪽 테마 안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서두가 너무 길어서 지금 또 1시간, 이거를 저희 이런 조절을 못하는 게 제 약점이니까 좀 꼭 좀 어느 분들이 좀 불만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 아무튼 알체라도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좋으니까 얘도 보유회수 물량만 파악을 하면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보유회수 때문에 잠깐 도망가고 보유회수가 풀리면 그때 다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시세가 있을 때 좀 하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유회수 좀 공부하셔가지고 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찾으면 저도 좋은데 저는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거 종목을 좀 전방위적으로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런 거 일일이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우분들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JNK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놓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고 지금 수소 섹터들이 못 가고 있어요. 수소, 전기차 얘네들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못 가니까 3프로TV에서 좀 괜찮은 인사이트 있는 요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저도 이따가 출근해서 열심히 쳐다볼 건데, 자, 어디 애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애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좀 참고해 보시고, 내용을 좀 인사이트 있는 분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거든요. 어디서 나왔는지. 전문가니까 불렀겠죠. 3프로에서 부른 분들은 좀 나름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지금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 것 같으니까 좀 인내심? 근데 연블리가 심플리랜다, 씨. 심플리다, 심플리. 심플리죠, 심플리.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솔직히. 저 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 정체성을 떠나서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죠. 심플자도 있고, 연블리도 저점이라고 얘기해요. 저점이라고 얘기하니까, 인내하시면은 충분히 적어도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오늘 오랜만에, 이트로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가스텔 바작, 애증의 가스텔 바작.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매수 타점이에요. 버텨주세요. 어쩔 수 있습니까? 구형태큰 공부 좀 계속 하면서, 강한 종목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JN이 오늘 좋았죠? 장중엔 좋았습니다. 제가 굽하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모아가는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요 갭구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적어도. 그럼 여기서 수익 구간이 20% 가까이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을 결과적으로 한번 두드리러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약간 단타도 치면서. 근데 단타 못 치겠으면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봐요. 지금 쌍바닥 이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관점이긴 하지만 저도 배운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들도 좀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서플러스보다는 SFL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서플러스도 자리가 좋으니까. 자리가 좋잖아요. 두 번째 바닥이긴 한데,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희망사항이고, LNF도 아쉽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2차전지 공부해보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 LMF도 전담마크 하는 분이 계신데, 솔직히 사라고 하고 싶었는데 멘탈이 너무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못 건네겠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사시라. 분할로 사 나가시라. 여기서 매도한 금액 있으시지 않냐. 여기서 제가 매도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리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여기 요날. 근데 요날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기다렸다 그러면 여기 더 내려왔잖아요. 요거 구간을 즐기시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워요. 사실 여기서 팔라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뭐 이게 강하게 갈 줄 알았습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샀으면 적어도 요 구간에서 이 손실 부분이 더 난 거를 그대로 가져간 걸 적어도 요 몇 프로입니까 이거 4점 몇 프로 5% 가까이는 손실을 덜 보셨잖아요. 그 물량만큼은 거의 4천만 원 털어내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주워 나가면 이 손실 본 거를 리바운드해서 이 정도를 오히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LNF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린 케미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점에 물려 계신 거는 좀 안타깝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매수해서 여기서 좋다고 했었는데 시세를 강하게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됐던 거죠. 여기 지금 첫 자리 왔습니다. 첫 자리 왔어요. 딜타점 첫 자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딜라인 조정 때 매매 그린 케미칼이 첫 자리가 드디어 왔어요. 이거 매수해야 돼요. 매수해야 됩니다. 첫 자리가 왔잖아요. 우리 자 어떻게 첫 자리니까 어떻게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자고요. 지금 수산 INT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수산 INT 그래도 저는 첫 자리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매수해야 되겠지만 장대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매수하자 그랬죠. 첫 자리니까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2차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사겠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사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밀릴 줄은 몰라요. 근데 저는 꼭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런 것까지 다시 반등한다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밀린다 그러면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이상은 탈출해야죠. 수산 INT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테마가 갔던 종목들 일단 SNK가 이제 날짜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미친놈인데 지금 날짜로 이 차트로만 보면은 무조건 인수할 것 같아요. 3월 17일 인수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근데 몰라요. 이 종목은 모릅니다. 지금 그 사우디가 지금 또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지금 유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한테 지금 딸랑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빈살말 지금 패싱 당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슈카월드에서 어제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 아닌데 어디였지? 이 영상이었나? 아니다. 그 실시간에서 한 거구나. 실시간. 어제 실시간 아직 영상은 안 떴는데요. 실시간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빈살만을 그 미국 바이든이 패싱했다. 그 구강하고 바로 했다. 그래서 빈살만이 엄청 빡쳐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실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을 텐데 어쨌든 저는 살만이 형 믿습니다. 제발 좀 인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인수 좀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뭐 잘 모르겠고 포인트 모바일은 여전히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만 종목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미친 알톤 스포츠 진짜 이거 왜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추세만 보면 무슨 초우량주인지 알겠네 이거. 주식노부 박영욱 아저씨 대단하죠 진짜. 와 정말 이 거래정지 여기 됐을 때도 포기 안 했거든요. 진짜 여기서도 포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들고 왔으니까 평단 여기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런 잡주 가지고도 300% 수익을 내요. 잡주 가지고 대단하죠 진짜. 아무튼 관심종목 종목 이제 4월달에 탈피할 수 있는지 잘 보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안 좋은 종목들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갈아타시라니까요. LNF, ENF 테크놀로지, ENF 어디냐? ENF 테크놀로지, LNF 이런 거 깨고 내가 봤을 때 오늘 장중에서 5% 가까이 오르길래 드디어 반등 주나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연기금 진짜 무서운 놈들 진짜 미친듯이 파는데 뭐 답 있나요? 자 아무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면에 연기금이 유일하게 담는 종목. 연기금 미친듯이 담는 종목, 진짜. 어디까지 갈 줄 모르고 담는 종목입니다. HMM은 지금도 사야 된다고 생각돼요. 연기금이 끝도 없이 담아요. 지금 다른 종목 다 팔아나가 제끼는데 담아요. 페노션도 아마 담는 걸로 알았는데. 페노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발틱지수 해운주들이 얼마나 잘 나갈지 연기금 보세요.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모멘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하반기까지 엄청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페노션 얘기하셨는데 페노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장주를 해라. 대장주. 그리고 대한해운도 있죠. 대한해운 어딨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네. 대한해운도 있죠. 대한해운도 연기금이 담습니다. 얘는 소형주라서 많이 못 담아요. 저기에 비해서는 HMM에 비해서는 소형주라서 많이 못 담습니다. 근데 그래도 1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60%, 160%밖에 안 올라왔어? 야, HMM은 700% 올라왔는데 HMM 하세요. HMM이 더 낫습니다. 대한해운도 좋은데 단기 등락률은 대한해운이 더 좋거든요. 근데 장기 추세로 보면은 HMM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근데 높은 구간이 맞는데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는데 뭐 연기금 믿고 가는 거죠. 뭐 같이 가는 건데 뭐. 가끔 단타로 팔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격도 너무 높은 상황에서 좀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1시간 넘어서 죄송하고요.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산소도 부족해요. 저도 잠도 자야 돼요. 11시인데 지금 11시면 11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출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1시간만 자고 나가야 돼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